예, 코스피가 많이 안 좋네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네, 6,347 찍고 나서 최저가인데, 와, 코스피 싸다고 볼 수도 있고, PER 8이라는데 반도체 실적 대기돼 있고 환율이 그리고 지금 1530을 갔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저 같은 지은문가가 진짜 말 그대로 시비를 보는 건데 이거 뭐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알 수 없는 그런 매크로 지표들을 해석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참여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는 소음파파입니다. 일단 보시면 차트 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 같다, 여기 고점 여기 저점으로 해서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제가 50% 무조건 매도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간신히 걸쳤어요, 간신히.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딱 여기까지는 딱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그리고 환율이 지금 1530원인데 이게 좀 전무후무한 153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랑 그때 IMF 때는 찍고 내려온 거고, 지금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금 15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한 것 같은데 둘 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차트로는 이렇게 되면은 와, 전날 지금 양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장중에만 해도. 근데 야, 이렇게 밀리는 거는 좀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상승 50, 횡보 50, 하락 0을 말씀드렸었는데 하락 0을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놓으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며칠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 안 좋은 흐름은 맞고요. 다만 환율이 엄청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이거를 뭘 방어를 잘 했다고 봐야 될지 참 그렇게 말하기도 웃긴데, 10년물 금리는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안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어쨌든 내려왔으니까 지금 살짝 깼는데 그래도 내일 다시 반등을 해주면 진짜 너무 고맙겠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이 실적 시즌이 매우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을 거라는 거를 반영해서 지금 왔는데, 일단 시장 컨센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 진짜 그럼 박살 나는 거고, 컨센보다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되고, 좋게 나오는 정도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된다. 저는 거의 근데 이런 차트로는 거의 세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팔아라,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걸쳐 있어가지고 간이 작아가지고 10% 정도 이렇게, 정말 뭐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0% 정도의 쥐똥만큼 정리했습니다. 아마 국내 시장에 노출된 금액이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사이인데 한 500만원 정도? 찌끔찌끔 그냥 그 종목 전체적으로 그냥 찌끔찌끔 해서 팔았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이제 1530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환해지 안 된 상품을 환해지 상품으로, 그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 상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돼 있는 거를 매수하고 합성 H 안 돼 있는 걸 매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환 노출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환 해지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1600원 1700원 이렇게 구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베팅을 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옮겼어요. 두 개 합쳐서 6000 정도 있는데 요거를 한 1000만원 정도 팔고 1000만원 정도 사고, 이렇게 좀 비중 조절했고요.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이케아 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700원 무료 아이스크림 요거 꿀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소프트 아이스크림계의 저 아닌가. 양도 딱 적절하고 제가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딱 먹으면서, 근데 이제 평일에 이케아가 커피가 무료거든요. 이케아의 좌석도 좋고, 그러니까 700원 아이스크림 딱 먹고 이렇게 속이 좀 차다, 그럴 때 이제 따뜻한 커피로 속을 달래면서 시드 방어를 오늘도 성공했다. 시드 방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모아서 많이 주식에 박아야 오를 때도 많이 오르니까 시드 방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이런 거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은 700원짜리, 그러면 지금 100% 수익 나야 돼요. 700원으로 1,500원 되려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오늘도 수익률 100% 찍었다, 막 이렇게 스스로 약간 위로 이런 거 하면서 국장 빠지는 거 보면서 심각한데, 원달러 환율 1529원입니다.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환율 차트예요. 지금 요때가 1998년, 요때가 2008년, 그리고 2026년입니다. 세 번에 한 번 오는 거 온 거예요, 지금. 이때는 보시면 피레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는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게 금융시장에 터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올라간 건데 지금 최근 5년의 흐름은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때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리아를 팔아라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잠깐 찍고 내려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랑 이렇게 올라간 거, 저는 이거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감히 환율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 뷰 이런 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 위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환율 굉장히 높은 상태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다 알겠어. 근데 이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에 찔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트리거가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 올라오면서 시장도 대비를 해, 기업도 대비를 해,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보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걸로 반응해서 충격을 받고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떤 충격을 받겠지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더 심각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됐어.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1,500원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 1,5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어지고 뭐 막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1,5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상태로 진짜 찔끔 하면서 올라가면서 찔끔 내려오기도 하고. 자, 지금 보시면 한은 총재 후보자 현 환율 큰 우려 없어. 달러 유동성 양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 옛날처럼 없어가지고 허덕이지 않고 달러 많고, 근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셀 쳐가지고 굳이 1,500원 밑으로 떨궈야 돼? 그럴 이유가 있어?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환율과 금융 불안 지켜할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꼭 환율이 높다고 해서 금융이 불안정되지 않는다. 지금 반도체 어때요? 잘 팔잖아요. 지금 원자재 수입해오는 데는 물론 환율 높은 게 부담이겠습니다만,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더 만들어서 반도체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수출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충격을 받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1,500원대로 계속 있으면 다시 아마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그냥 또 뉴노멀 얘기를 할 거예요. 야, 1,500원이 이제 기본이야. 이제 1,500원 쭉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율 걱정을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안 하네? 이거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현송이라는 분이 현재 환율 레벨 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보다도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위로 치솟거나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께서 뭐 하는 거를 안 믿으면서 저희가 뭐 갈 필요는 없겠죠, 투자자로서. 뭐 이분이 뭐 환율 올라가지고 이득 보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언은 아마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으나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거, 그런 위험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레벨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는 건 그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환율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1,530원 시대 경제위기 진단과 투자 전략, 초고환율 국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자산 방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1,530원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500원 나왔으니까 패닉바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패닉이었어요, 아까 차트가. 막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달러 매수세가 집중돼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환율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 달러로 간다. 주식시장에서 환차손 공포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채권시장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원자재는 수입해 오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재료비가 많이 들면 당연히 물가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금리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금리 못 내리고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국내 채권을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면 환율은 오르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있었던 얘기예요. 다 있었던 얘기. 그래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폭등의 원인 이런 거 치면은 진짜 기사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막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왜 그럼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튀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설명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게 그 어떤 정치적인 것도 얽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기업의 어떤 그 수출 수입 이런 거, 그리고 채권 시장의 금리, 요새는 뭐 코인 시장도 점점 커지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인 영향도 당연히 확실히 있을 거고요. 또 FX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 그 아주 공격적인 헤지펀드 같은 데서 막 때리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아주 취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통화 분산을 하는데 사실 이제 와서 진작 했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도 야, 환율 오르는 거 보면서 환율 사실 1,400원도 얼마나 높은 거예요. 사실 1,400원도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5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그 얘기했어요. 야, 1,400원 됐는데 달러를 사? 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화라는 거는 그냥 반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원화만 갖고 있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달러만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 10%, 20% 정도라도. 왜 주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을 때, 야, 이제 팔아, 이제 다 떨어졌는데? 그 전에 팔았어야지.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10%든 20%든, 뭐 그게 싫으시면 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인 많이 떨어졌잖아. 그런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어쨌든 통화 분산 좀 하셔야 된다. 업종 선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데는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가공시킨 다음에 거기에 기술력 보태가지고 뭐 만든 다음 파는 거잖아요. 수출 주도주의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실적이 늘죠, 당연히. 그리고 엔터, 의류, 뭐 이런 거, 의류 OEM 이런 데는 또 달러가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데니까 뭐 굳이 그렇게 막 아주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업종 중에서 좀 섹터별로 좀 강한 섹터가 있고 그 안에 대장 주도주를 골라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관심 종목에 근데 둘 필요는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종목에 두시는 거고. 네, 세 번째 리스크 관리인데,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 대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르면 국내 시장에 그 실물 시장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서 뭐 부채를 줄여라, 현금 비중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요렇게까지 뭐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있죠. 요거 할 때 환해지 상품 검토해야 된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나스닥 100 같은 거 할 때 저도 환해지 안 된 상품을 팔고 환해지 된 상품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거의 3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환율이 있다면 저는 환해지를 이제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달러를 매도하던지, 원화를 매도하던지 달러를 사던지, 뭐 그런 어떤 통화에 대한 그런 것도, 왜 그래도 그게 막 한 10% 내리면은 차이가 심하게 나가. 10% 이렇게 환율이 10% 떨어지면 그게 차이가 또 심하게 나거든요. 뭐 연간 수익률이 지금 저희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10% 15% 보고 있는데 환차손으로 10% 얻어맞으면 이게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라. 환해지 상품 H 붙어 있는 거 ETF 사실 때 하면 그 ETF에서 환해지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8년에 이제 과도하게 해지를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도 이때 막 환율이 900원 이렇게도 갔었어요. 그 상태에서 해지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환율이 확 올랐을 때 900원에서 이게 1,500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동안에 환차익을 못 보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손해를 봤던 거죠.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60% 오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스마트 해지로 1,400원 상단에서 전술적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내려오면은 그 역해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원화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 다시는 900원대를 못 만날 것 같은 환율로 와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스마트 해지 이게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외환 소방수의 역할도 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스와프를 해가지고 그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켰다. 한마디로 그냥 환율이 너무 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좀 방어를 해줬다. 요거는 또 논란의 요지가 많죠. 이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을 돈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통화시장 안정화에 쓰는 게 맞느냐,
되느냐,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해지를 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말했지만 스마트 해지,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환 노출한 상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연금이 스마트 해지 1,400원 상단에서 하는데 저희도 이런 거 따라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1,530원 된 거 보고 야 이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분할로 오늘 또 이제 환 해지 된 걸로 들어가고 내일 또 나눠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지 된 걸로 아예 가려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단 시나리오 나와 있죠. 네, 중동 전황 악화 시 1,550원 이상 당연히 될 수 있죠. 1,530인데 안정화 조건은 금리 인하가 되던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던지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얘는 달러 약세를 말하는 거고, 달러 약세가 돼야 이제 환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건 전쟁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공격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요동쳤을 때는 보통 다 큰 위기가 왔을 때이기 때문에 생존을 우선하는 그런 전략을 하자. 사실 국장 같은 경우도 많이 아픈데 제가 이제 전 저점 깨면서 내려갈 때 이제 팔겠다고 한 것도 생존의 우선에 둔 전략입니다. 생존이 우선이에요. 생존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5배, 3배, 뭐 10배 이렇게 되는 주식 분명히 나옵니다. 저 같은 진짜 일개 육아하면서 찔끔찔끔 뉴스 이렇게 보면서 뭐 리서치 자료 읽으면서 하는 투자자도 뭐 5배씩, 6배씩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생존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고, 지금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지도 모르지만 또 하락장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또 찾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락장에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환율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또 막 이걸 환율을 막 보면서 와 이제 다 던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한 면이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별 자산 배분 이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주식 비중 좀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빠진 자산에 대해서 또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하시고 좋은 성과 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어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나스닥도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도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덜 잃느냐가, 안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잘 방어하셨겠지만 저도 많이 잃어가지고요. 오늘 또 이케아에서 시드 방어하고 왔잖아요. 네,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애기 와이프가 데리고 가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케아 가가지고 영상 뭐 PPT 좀 만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주식 보면서 이거 단타 칠까 말까 내일은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마 안 하던 거 하지마. 하던 대로 해. 네. 저의 투자 스타일을 일관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전략을 자꾸 바꿔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일정하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공부한 바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못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저의 스타일대로 따라와 보셔도 좋겠고, 아무튼 그 공부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평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